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어떻게 마지막 단원이야. 마지막 단원. 지금 이제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이 단원인데 얘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것이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좀 수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 바꾸는 것을 이것은 이 지금 순서상과 좌표 이제부터 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변화의 추이라든가 양상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게 우리 이런 그래프고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순서상과 좌표 그리고 좌표 평면이라는 것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게 처음에 한번 제대로 해놔야지 그 다음부터 안 어려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딱 배우고 나면 또 2학년 1학기에 또 마지막 단원 1차 함수의 그래프에 가서야 이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되거든. 근데 지금 배웠을 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놓고 가져가야지만이 그때 가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한번 봅시다. 순서상과 좌표. 그래서 그냥 좌표 평면이라고 바로 얘기할게. 평면은 뭐야? 이렇게 돼, 평면. 여기 높이가 입체가 아닌 어떤 한 평면을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어떤 좌표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이 좌표 평면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너도 아는 사람이 저는 혹시 데카르트라는 사람 알아? 아니요. 몰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 그래 미안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이 좌표 평면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개발했냐면은 누워서 이거 설이야 설. 이건 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도 잘 몰라.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천장에서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더래. 우리 같으면 그냥 뭐야 파리잖아 이러고 말겠지만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저 파리가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대. 미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지?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걸 만들어내잖아 그 파리 한 마리가. 그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파리를 위치를 나타내려면 내가 저걸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가로 세로를 딱 나누어 가지고 가로 세로를 나누어 가지고 여기를 뭐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하면은 파리가 여기쯤에 딱 있으면 지금 파리는 3,3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쭈르르르 움직여가지고 만약에 여기로 움직였다면 얘는 지금 4,1 이게 4란 것과 1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요런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냈대. 왜 그랬을까? 그치? 우리 힘들게. 그치?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내가 보기엔 좀 뭐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데카르트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분명히 했을 거야. 우리 그냥 이렇게 데카르트를 미워하고 말자고. 너는 대신에 누군가 대신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좌표 평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직교하고 있는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평면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세로축, 가로축을 우리가 보통 x축이라고 많이 부르고 요 세로축을 우리는 보통 y축이라고 그래.
이거 그러니까 x, y는 어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 x에 어떤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고 y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어. 결국에는 나중에 함수라는 걸 배울 때는 함수는 선생님이 그냥 얘기해 줄게. 그냥 누가 함수가 뭐야? 그러라고 하면은 두 수의 관계라고 하면 돼. 그러면은 x라는 수와 y라는 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야. 그 x라는 수와 y라는 수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그래프고 이 좌표 평면이고. 자, 지금 봐봐. 처음에 우리 수직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수직선 처음 배울 때 우리 어떻게 배웠었니? 여기다가 0 놓고 1, 2, 3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을 어떻게 표현했던 거야? 2라는 점으로 표현한 거잖아. 결국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숫자 하나를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 그치? 요런 거야. 근데 지금 좌표 평면은 얘는 수직선이니까 1차원이야. 근데 좌표 평면은 뭐냐면은 이 수직선을 하나, 두 개를 놓겠다는 거야. 자, 그것만 생각해.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수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등장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해서 떠올 한번 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3,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가운데 점은 0.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볼게. 자, 가로축 X축이라고 그랬어. X축. 세로축은 Y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이 가운데 만나는 점이 있지.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원점이라고 불러. 원점. 자, 우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일단 하고 봐봐. X축도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Y축도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지. 그러면은 이 평면에 어떤 점 하나를 아무거나 내가 찍어본다고 해보자고. 내가 요 점을 한번 찍어볼게. 요 점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X축과 Y축에 있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얘는 X축이 3이고 Y축이 2인 그런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X는 3, Y는 2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이 점의 의미는 X는 3, Y는 2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고 보통 이 점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 점을 내가 한번 P라고 한번 해볼게. 이 점을 나타낼 때는 P는 X축의 값부터 먼저 써줘. 3,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나타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이거. 지금부터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이거야. 아직 어려워. 이거 우리는 맨날 보던 거니까 되게 익숙한데, 이거 사실 처음 보는 거잖아, 이런 거. 그치? 코딩할 때 봤어. 코딩할 때 봤어. 코딩할 때 봤어? 그럼 그거 비슷한 거야. 아예 똑같은 거야, 코딩할 때. 똑같은 건데, 결국 뭐냐면은 X축이 어떤 좌표 평면에 있는 어떤 아무 점이나 찍었을 때 그 점을 우리가 어떤 뭐 시각적인 이런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것이 일단 좌표 평면의 기본적인 성질이고 이 좌표 평면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이 X축과 Y축으로 나눠지는 게 총 몇 개의 그 구간으로 구간이라고 하면 그 구역으로 나뉘니 4개.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4개로 나누니까 4분면이라고 해. 4분면. 4개로 나누어진 면이란 뜻이야. 분자가 나눌 분자. 분수할 때 분수가 그거야. 나눌 분자야. 그래서 이것을 4분면이라고 하는데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기를 제 1, 4분면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제
2, 4 보면 여기를 제 3, 4 보면 여기를 제 4, 4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거야. 부르고 있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자, 그러면은 각 4분면들은 어떤 특징이 있으냐? 봐봐. 1, 4분면 같은 경우는 x 값이 0보다 크니 작니? 여기가 0이야. 커요. 0보다 커. y 값은 커요. 0보다 커. 자, 이게 1, 4분면의 특징이야. 자, 2, 4분면 어때? x가 작아요. 0보다 작네. y는 커요. 0보다 크고. 3, 4분면은 x가 작아요. 0보다 작고 y는 작아요. 작고. 4, 4분면은 x는 커요. 0보다 크고 y는 작아요. 0보다 작고. 이 특징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질문. 자, 4분면으로 나눴어. 총 이 좌표 평면이라는 걸 총 4개의 4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우린 지금부터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이 축은 몇 4분면에 속할까? 이 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어디에 들어갈까요? 모르겠지. 안 들어가. 자, 축은 x, y 축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알겠니? 자, 축들은 어떠한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대칭을 얘기할까? 대칭. 저기 지금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래. 3, 4, 1, 2, 3, 1, 2, 3, 4, 1, 2, 3, 1, 2, 3, 4,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나중 되면은 되게 그냥 쉽게 우리가 그리는데 처음에는 이거 아직 한 번도 해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데 하나하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지금부터는 해야 돼. 나는 어떠한 수학 선생님들보다 그래프를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믿음이 있어. 이게 가장 편하다라는. 정말 이렇게 풀었을 때 쉽게 풀리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좌표평면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나올 때는 꼭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좌표평면을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그리고 최대한 요 간격 같은 것도 정확하게 잘 맞춰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좀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그 어떤 값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한번 아까처럼 똑같이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P. P점이고 얘를 3,2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선대칭, 점대칭 혹시 기억나? 아니요. 아, 그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P라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X축에, 축이야 이게 X축이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얘를 거울로 봤을 때 얘가 여기에 어디 찍히느냐 이게 저기 뭐냐 선대칭이잖아. 그러니까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얘가 일로 오겠지. 그래서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은 여기에 온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P'이라고 한번 해보고 얘는 3, 몇이 되겠니? 마이너스가 되겠다.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점 P를 X축에 대칭 이동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을 한 것처럼 얘를 Y축에다가 대칭 이동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어디다가 들어갈 수 있겠니? 좌표를 한번 불러봐. 그냥 저거 P라고 부르면 돼요. 그냥 P는 해봐. 마이너스 3, 2. 그렇지. 여기잖아. 여기에 새로운 P, 얘들 P 더블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 2 이건 점으로 되겠지. 그치? 얘는 그래서 뭐냐? 점 P를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이 되는 거야. 자, 얘 X축에 Y축에 대칭 이동하는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뭐냐면은 자,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점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원점을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 그렇지. 얘가 일로 온 거야, 일로. 그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얘는 P를 원점 대칭 이동.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이렇게 배워. 어떤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Y축에 대칭 이동하면은 X좌표가 바뀐다. 원점에 바뀌면은 둘 다 바뀐다. 우리 이렇게 외워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너 외우라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려 봐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점을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 그치?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용어예요, 용어. 순서쌍이라고 불러. 물론 이렇게 3과 2, X축이라의 좌표와 Y축의 좌표라는 것이 순서가 돼 있어서 하나로 묶음이잖아. 하나의 묶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순서쌍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순서쌍이라는 것은 꼭 X, Y의 어떤 좌표를 말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주사위 2개를 던졌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를 던졌는데 빨간 주사위를 앞에다 쓰고 파란 주사위를 뒤에다 쓰겠다. 그러면 던졌는데 6, 6이 나왔어. 그러면은 6, 6 쓸 수 있잖아. 파란 주사위가 2가 나오고 빨간 주사위가 3이 나왔으면 2,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걔도 순서쌍이야. 순서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필요한 우리의 그 숫자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거든. 이제 묶음으로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 묶음으로 표현할 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좌표 평면의 한 점도 이렇게 X축의 좌표와 Y축의 좌표를 하나의 묶음으로 나타내가지고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지금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순서쌍은 지금 아직 이 단원에서 나오는 순서쌍은 결국에 뭐다? 한 좌표 평면의 한 점의 좌표다. 그 좌표는 X좌표, 숫자, Y좌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니?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이 주어지고 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점의 좌표 같은 것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찍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한번 쭉 보시고요. 두 선분의 길이 이제 우리 크기 비교할 때 선생님이 절대값 길이 같은 거 할 때 항상 뭐에서 뭐 빼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혹시 이거 기억나? 나 알죠. 자, 봐봐. 기억이 나야 돼, 임마. 자, 만약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내가 지금부터 구하려고 해. 네.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4 빼기 2. 그렇게 구하는데 그것을 지금 봐봐. 수학적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을 빼면 나머지가 요만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4에서 2를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아닌 상황에서도 만약에 내가 어떤 도형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길이가 이렇게 뭐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 거리를 구하려고 해. 뭐 많이 했었잖아. 1차 방정식 활용할 때 속도나 이런 거 할 때 자, 전체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를 5라고 하면은 여기는 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 돼서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온다. 이게 여기 좌표 평면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고. 근데 애들이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해가 빨라.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지금 다시 한번 4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몇이야? 7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얘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계산이 돼. 근데 숫자가 안 나와 있으면 얘네 둘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선생님이 아까 뭐랬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그랬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봐봐. 큰 거가 뭐야? 4지? 작은 거가 뭐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얘 뭐야? 7. 이렇게 되지. 자, 좌표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큰 거에서 자, Y축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는 거야. X축에서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그냥 그거 자체의 거리가 다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거리를 구할 때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4분면 대칭점의 좌표 이렇게 되었고, 자, 207페이지 이제 그래프.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자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시각화,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야. 자, 이를테면 우리는 뭐 그래프 되게 많이 봤었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어디서 누가 장사를 한다고 하자. 장사를 하는데 내가 처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 근데 점점 내가 이렇게 매출이 올랐어. 다 올랐는데 갑자기 우리 가게에서 사고가 난 거야. 그럼 매출 쭉쭉쭉 떨어지지 이렇게. 그렇지? 요런 걸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자, 요것을 우리는 그러면은 X축 같은 경우 여기서도 X축, Y축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X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시간이야, 시간. 딱 이제 내가 장사를 시작한 다음부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는데 점점 올라간 건 뭐야? 뭐 내가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리고 매출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걸 딱 보고 어떤 가게가 하나 있는데 점점 매출이 오르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네? 뭔 일이 있었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나타나냐면 도표로 나타나. 매출 이렇게 한번 하자. 월 매출 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돼 있고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500, 9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잖아. 숫자들만 나열돼 있으니까. 근데 얘를 딱 보면 올라가서 훅 떨어졌네?
우리가 이게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이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어떤 관계 맞지? 자 시간에 따른 매출과의 관계잖아. 시간과 매출의 관계잖아. 시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 월도 될 수 있고 뭐 일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시간에 따른 매출의 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그래프가 이제 우리 뭐 그래픽 같은 거 이제 들어봤지? 그래픽. 그래픽 못 들어봤어? 그래피티 이런 거 들어봤니?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 벽에다 그림 그리는 거. 이 그래픽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 영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이것을 그래프라고 불러.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봐봐. 그래프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그래프를 봤는데, 이런 그래프를 그려. 얘는 뭐야? 점점 뭔가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야. 뭔가가 떨어지고 있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 y축이 어떤 거가 이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떨어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뭐 반대로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x축이 뭔지 몰라. x축의 어떤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축의 어떤 값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도 될 수 있어. 이렇게.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y축도 증가하는데 그 증가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뭐 다 생각할 수 있어. 뭐 가장 특별한 그래프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 뭐라고 하지 이렇게. 이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x의 어떤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래프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그래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 자체를 유추를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면은 자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야. 자 이게 시간이고 보통 얘를 속도라고 한번 해볼게. 속도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봐봐. 얘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금. 그치?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초라고 한번 해볼게. 5분 여기를 뭐 15분 여기를 20분 여기를 30분 여기를 뭐 40분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치? 지금 속도는 여기가 뭐 10m/s 17이라고 그냥 숫자로만 할게. 여기를 20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얘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얘가 지금 여기서 출발을 했어. 5초까지 있잖아. 쭉 속도가 올라간 거야. 빨리 쫙 올라갔어. 그런 다음에 5분까지는 속도가 계속 올라갔다가 5분에서부터 15분까지 10분 동안은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간 거야.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등속 운동이라고 해. 똑같은 속도로 가다가 또 15분부터 20분까지는 속도를 쭉 20까지 올렸어. 또 20으로 한 10분을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해가지고 40까지 줄인 거야.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시간과 속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지금 얘가 운동 상태가 이걸 가지고 어떠한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이것은 지금 한 번 봐가지고 이것만 봐가지고 네가 알 수 없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것들 하나하나 쭉 보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만약 표현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 한번 쭉 보고 여기 있는 예제 문제들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 돼. 다 풀어본 다음에 개념 체크, 그 다음에 유형 엑서사이즈까지 해보는 걸로 한번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정비례와 반비례 한번 해보자. 자,
아까 몇 번 내가 강조를 했지만 지금 이거 너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지? 처음 배우는 거야. 좌표 평면이란 걸 지금 평생 수학하면서 처음 배우는 거고 지금 한번 할 때 제대로 안 해두면 굉장히 힘들어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표 평면이란 것이 어떤 두 개의 숫자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x와 y라는 숫자가 있어. 그 숫자를 동시에 만족하는 하나의 점이 있는 거야. 좌표 평면 안에는. 그러니까 이 점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 x 값이 몇이고 y 값이 몇이다. 이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것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니까 그것을 판단하는데 일단 모든 그 너의 머리를 핵심을 거기다 두려고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많이 그려봐야 돼. 처음에는 있잖아 그렇지. 우리 지금 요것만 필요하잖아. 1, 4분면만 필요한 경우에도 뭐 1, 2, 3, 4분면 다 그려가지고 뭐 여기만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야. 그것은 네가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딱 봤을 때 아 이건 1, 4분면만 그려도 돼. 1, 2, 4분면만 그려도 돼. 그것은 나중에 네가 판단이 돼. 지금 당장은 일부러라도 천천히 한번 이 최대한 이 그래프, 이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 하나 점점점점 하나 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다 표시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지금도 풀고 있어야 돼. 알았지? 나중에 그거 다 확인할 거야. 알았지? 이제 봅시다.